한 번쯤은 타보셨을 그 삼천리 자전거. 지난 1월 코스닥에서 3개월 동안 거래가 멈춰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1952년 국내 최초로 국산 자전거를 만들어낸 바로 그 기업이 2026년 초 상장 폐지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회장의 배임 혐의, 감사 이견 비적정, 3개월 거래 정지. 모든 숫자가 회사의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4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영업 손실 63억 원이었던 기업이 2025년 영업이익 124억 원으로 돌아섰습니다.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넘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영업이익이 4배로 뛰었습니다. 73년 된 국민자전거의 바퀴가 왜 지금 다시 돌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숫자의 구조를 담담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에서 시작됩니다. 1920년대 17살의 김철호는 일본 오사카로 건너갔습니다. 볼트, 너트를 만들던 사마 제작소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배웠고 끝내 지배인 자리까지 올랐죠.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의 파도는 이 젊은 조선인 기술자마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그를 해고했고 퇴직금 대신 내민 것은 돈이 아니라 낡은 기계 몇 대였습니다. 그 기계를 배에 싣고 김철호는 1944년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차린 작은 공장의 이름이 경성전공, 훗날 삼천리 자전거의 모태가 되는 회사였죠. 그러나 재기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애써 세운 공장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김철호는 피난 행렬에 섞여 부산 영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포화가 아직 가시지 않은 1951년 그는 영도의 바닷바람 속에서 다시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바꿨죠. 기아산업. 훗날 기아자동차로 이어지는 바로 그 회사가 전쟁 중에 피난 공장에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52년 3월 이 작은 공장에서 한국 산업사에 기록될 물건 하나가 세상에 나옵니다. 국내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자전거였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 철강도 부품도 귀하던 시절에 김철호는 단 12대의 자전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 이름이 삼천리호였죠. 왜 하필 삼천리였을까요?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 휴전선 너머까지 이 바퀴가 달리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이름 석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갈라진 국토 위에서 자전거 한 대의 통일의 꿈을 언정선시죠. 12대, 지금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던 자전거를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한국 산업에는 사건이었습니다. 퇴직금 대신 기계를 받아 돌아온 오사카의 소녀는 그렇게 20회가 넘는 시간을 건너 한국 최초의 국산 자전거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죠. 12대로 시작한 이 회사는 불과 20여 년 만에 국내 자전거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12대로 시작한 이 회사는 불과 10년 만에 한 번 더 방향을 크게 틉니다. 1962년 기아산업은 일본 혼다와 기술 제휴를 맺고 K100 모터사이클을 내놓습니다. 자전거 기술로 엔진을 얹은 이 도전이 훗날 기아자동차의 뿌리가 됩니다. 기아자동차의 시작이 사실 삼천리의 자전거 공장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자, 자전거 쪽도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1965년 국내 최초로 자전거를 해외에 수출해 메이드 인 코리아 자전거가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고 1968년에는 자전거 업계의 첫 KS 마크를 받아 국산 품질의 기준 그 자체가 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국내 자전거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굳히죠. 이 시기에 삼천리 자전거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뒷자리에 쌀자루를 싣고 골목을 누비고 유리장수가 창틀을 쌓아 올리고 막걸리통을 묶고 우체부가 편지 가방을 실었습니다. 쌀집 자전거라는 이름이 이때 붙었죠. 집집마다 한 대씩 생계를 지탱하는 바퀴였습니다. 1979년 커져버린 자전거 사업부는 기아산업에서 떨어져 나와 삼천리 자전거 주식회사로 독립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국내 최초로 연간 생산 100만 대를 돌파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산 자전거 1호를 만든 지 30여 년 만에 한 해에 100만 대를 찍어내는 기업이 된 겁니다. 정점은 1990년대였습니다. 1991년 생활 레저 브랜드 레스포를 런칭하고 1994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교실이데아와 함께 등장한 광고로 10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습니다. 그 시절 학교 앞 자전거포의 가장 앞자리에는 레스포가 걸려 있었죠. 1996년에는 퍼포먼스 브랜드 첼로를 내놓으며 입문용부터 전문가용까지 모든 세대와 모든 수준을 품는 브랜드 체인을 완성합니다. 쌀집 자전거의 아버지 세대, 레스포의 10대, 첼로의 동호인까지 한국인의 자전거에 대한 기억 대부분이 이 한 회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집집마다 들어서면서 이 국민 자전거의 운명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전환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대구와 양산 공장을 차례로 매각하고 생산기지를 충북 옥천 한 곳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버티기의 시간도 길지 않았죠. 2005년 그 옥천 공장마저 문을 닫습니다. 이때부터 회사의 생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국내 공장에서 연간 약 10만 대, 중국 OEM 공장에서 약 90만 대. 국산화 1호를 만들던 회사가 이제 거의 모든 물량을 중국에서 찍어내게 됩니다. 2007년에는 여행사업부를 참 좋은 레저라는 이름으로 인적 분할해 코스닥에 따로 상장시키고 자전거 본업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2010년 국내 최초 전기자전거 그린티, 2013년 팬텀 브랜드 런칭, 2019년 60만 원대 팬텀 이콘, 그리고 2021년에는 한 번 충전으로 100km를 달리는 팬텀 Q SF까지 전기자전거라는 새 시장을 선점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시장이 먼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MTB와 로드 시장은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 트랙, 스콧, 이른바 수입 빅4가 이미 장악해 있었고 저가 영역은 중국 직구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끼인 삼천리의 공간은 매년 좁아졌습니다. 2021년 1,400여 개에 달했던 전국 대리점은 2025년 930여 개로 불과 4년 만에 470개가 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연결 매출은 1,0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고 영업 손실 63억 원을 내며 적자로 돌아섭니다. 2021년 16,000원대였던 주가는 2025년 3,000원에서 5,000원대 박스권에 갇히며 4년 만에 약 4분의 1 토막이 되었고 시가총액은 560억 원, 코스닥 1222위. 한때 모든 골목을 달리던 국민자전거의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회사는 실적 부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실적 부진은 회복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위에는 실적보다 훨씬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먼저 지배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최대 주주는 GLN코라는 회사입니다. 이 GLN코가 삼천리 자전거 지분 32%와 여행 계열사 참 좋은 여행 지분 44.5%를 동시에 주고 두 회사를 함께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GLN코의 지분 72.55%는 김석환 회장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인 개인 회사인 셈이었습니다. 김석환 회장은 1952년 삼천리호를 만든 창업주 김철호의 손자이자 김상문 전 기아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입니다. 이 구조는 2017년에 완성됐습니다. 김석환 회장은 자신이 직접 들고 있던 삼천리 자전거 지분 27.14% 전량을 GLN코에 291억 원에 넘기고 동시에 234억 원 유상증자로 단일 지배권을 틀어주었습니다. 지주사형 개편으로 불린 이 작업 뒤 가장 위에 GLN코가 있고 그 아래 자전거와 여행 두 계열사가 나란히 놓이는 피라미드가 세워졌죠.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김석환 회장이 개인 계좌로 받은 배당금은 57억 원이었습니다. 해마다 11억, 9억, 13억, 13억, 11억. 같은 기간 GLN코의 배당률은 2019년 600%에서 2020년 800%, 2021년에는 1000%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계열사들이 적자를 내던 시기에도 가장 위에 있는 회사의 배당률은 오히려 계단을 밟듯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삼천리 자전거 본사에 들어왔습니다. 혐의 규모는 횡령 100억 원대에 배임 200억 원대, 합산 약 300억 원대였습니다. 수사의 뿌리는 2007년 참 좋은 레저 인적 분할까지 거슬러 올라갔죠.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초기 실적을 부풀리고 주가를 띄운 뒤 지분을 매각해 300억 원대를 챙겼다는 혐의였습니다. 1년 뒤인 2024년 9월에는 압수수색이 참 좋은 여행 본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 예상 밖의 전개를 맞이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 배임 혐의액이 약 13억 원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 채 기소된 거죠. 300억 원대로 시작된 수사가 기소장에서는 13억이라는 숫자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소는 기소였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김석환 회장의 횡령과 배임 기소 사실이 공시되자 코스닥은 즉시 삼천리 자전거의 주권 매매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6일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상장을 유지할지 말지를 거래소가 직접 들여다보는 절차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주식은 멈춰 있었습니다. 73년 된 국민 자전거 기업의 마지막이 시장에서 거론되던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대로 끝났을까요? 그런데 거래가 멈춘 지 3개월이 지난 4월,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가 나옵니다. 3개월째 거래가 멈춰있던 2026년 3월 20일, 회사는 거래소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석환 회장이 배임 혐의액으로 인정된 13억 원을 회사에 전액 변제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300억 원대까지 불어났던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13억 원으로 줄어든 뒤 그 금액만큼이 다시 회사로 되돌아온 겁니다. 상장 유지 심사에서 회사의 손해가 회복되었는가는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였고, 이 변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4월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천리 자전거에 대한 상장 유지를 의결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도 함께 해제되었죠. 그리고 4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 3개월 만에 매매가 재개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아 플러스 29.94% 상한가, 종가 5,750원으로 마감됩니다. 이튿날인 4월 21일에도 17%대 추가 강세가 이어지며 장중 6,740원에서 6,97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씁니다. 거래 재개 이틀 만에 주가는 거래 정지 직전보다 50% 이상 높은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단순한 탈출 랠리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거래가 멈춘 3개월 동안 회사의 숫자는 오히려 조용히 4배로 뛰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연결 영업손실 63억 원, 2024년 영업이익 30억 원으로 흑자 전환, 그리고 2025년 영업이익 124억 2천만 원, 전년 대비 플러스 312.3%, 2년 사이 적자 63억에서 흑자 124억까지 영업이익이 계단식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같은 해 매출도 1,755억 6천만 원으로 8.93% 늘었습니다. 3패 심사가 진행되던 그 몇 개월이 사실은 이 실적이 공시로 확정되던 구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본업 쪽도 숫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767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늘며 자전거 본업만 떼어봐도 흑자 기조로 들어섭니다. 연결 실적을 끌어올린 건 2023년 말 종속회사로 편입된 참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2024년 매출 808억 원, 영업이익 97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390.1%. 자전거 회사의 연결이익 대부분을 여행 계열사가 채워주고 있었던 셈이죠. 여기에 이란 사태로 이어진 고유가 흐름이 대체 이동수단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전기자전거 수요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공동의 재료가 됐습니다. 상한가, 52주 신고가, 그리고 플러스 312%. 단 이틀 사이에 3가지 숫자가 한꺼번에 찍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석환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2026년 4월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13억 원의 변제는 상장 유지를 가능케 한 조건이었을 뿐 사법적 판단까지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장부터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2018년 231억 원에서 2021년 1160억 원으로 5배 가까이 뛰었고 2024년에는 약 1318억 원, 2029년에는 2187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10.6%, 삼천리의 주력인 팬텀 시리즈는 2025년형 기준 100종의 라인업을 갖췄고 그중 전기자전거가 20종입니다. 풀 서스펜션에 230km를 달리는 팬텀 FS가 199만 원, 대중형 팬텀 어라운드는 79만 원. 2024년 2분기 팬텀 매출과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4% 늘었습니다. 같은 해 경쟁사 알톤의 매출은 299억 원으로 전년비 29.4% 줄었고 영업손실 42억 원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 희비가 엇갈린 셈이죠. 인프라 쪽 숫자도 방향이 같습니다. 서울시 따릉이 이용 건수는 2024년 4,385만 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400배 늘었고 전국 자전거 도로는 26,872km, 공영자전거 대여는 5,7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김석환 의장의 형사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의사 GL엔코의 72.55% 지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붙었던 한정의견 이력도 회계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을 계속 읽어내는지 구조를 바로잡는지에 따라 73년의 반격은 더 길어질 수도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73년 국민자전거가 상패 문턱에서 돌아온 이유는 단 한 번의 13억 원 변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멈춰있던 3개월 동안에도 실적은 2년 연속 조용히 개선되고 있었고 그 숫자는 결국 플러스 312%로 돌아와 기업 심사위원회의 유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돌기 시작한 이 바퀴가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천리 자전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